왕십리 역세권 개발, 이 많은 분들이 왕십리 역세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 왕십리 역세권 개발은 2030 서울 플랜이 되겠죠. 지난주에 청량리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7광역 중심에 들어있어서 그 위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 바로 이 세 곳이 3도심의 7광역 중심이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이 7곳이 되겠는데요. 이들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 해서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서울의 위상이 어떻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 3도심의 중심에서 7광역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이런 곳인데 창동상계가 있습니다. 이 7곳에 대한 중심축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미 올라버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올라갈 곳에 투자를 해야만 반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은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중심지 체계가 개편이 됐는데 보십시오. 2020과 2030이 있습니다. 2020과 2030이 있는데 2020 때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5부도심에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강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도심은 어디예요? 지금 종로, 광화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030 서울 플랜에서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체제로 이제 세분화됐다. 그래서 3도심에는 서울도, 한양도성, 과거의 종로, 광화문, 그리고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포함해서 3도심이 되겠고요. 7광역 중심은 바로 용산과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상암수색, 창동상계, 마곡, 가산대림, 잠실, 바로 이런 것들이 7광역 중심입니다. 3도심 바로 아랫 단계인 7광역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왕십리다. 이 부분이 그 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십리의 개발 마스터 플랜이, 요거는 물론 2007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7개의 중심축으로 왕십리 안에서도 7개로 나뉘진데 왕십리 부도심 정비가 있고요. 한양대 주변 지역의 정비가 있고, 그리고 성동구 중심 거리에 특화 사업이 있죠. 거기는 바로 1번과 11번 쪽이 있는데요. 그쪽 1번과 11번 출입구 쪽이죠. 성동구 중심거리 특화 사업이 있고, 왕십리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청계천 화류의 특성화 개발이 있고, 횡당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십리 주변 주거지 정비가 있겠습니다. 바로 재개발이죠. 이런 주거지 정비로 나뉘게 된다. 이런 나뉘게 되는데, 이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주변 지역의 개발 이슈들이 하나하나 닿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은 어디다? 바로 왕십리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왕십리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왕십리역이 위치해 있으면은 5개 권역으로 나뉜다. 5개 권역으로 나뉜데 바로 이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되겠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의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위에 마장동 주변에 축산물 시장과 또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이 이제 이전을 하거나 또 새롭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마장동과 어우러서
왕십리의 가치가 크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청량리와 맞물리게 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이제 동북권의 가장 큰 상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왕십리와 청량리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되겠죠. 이 재개발인데 현재 재개발 방식이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 4구역 특별계획구역이죠. 현재 행당동 248번지 일대의 왕십리 역세권 4구역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이 이제 진행됐죠.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요. 과거에 진행이 되다가 한마디로 무산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던 곳인데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해서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요.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새롭게 기본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단순히 과거에는 기본 계획에 들어 있어서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재개발 방식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의 근거는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인데 여기는 찬성 62%, 반대 23.9%니까 타당성 조사의 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서 이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역 면적은 물론 약 한 3,5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지 않지만은 현재 왕십리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지역이고 노후도가 거의 84%에 이릅니다. 83%. 노후도가 아주 심한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층수 제한에 대한 이게 완화에 의해서 최대 50층까지도 물론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400여 가구가 건립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공공 기여를 좀 하게 되면은 용적률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400가구가 아니라 500가구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왕십리 역세권의 4구역 특별계획구역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한양대 주변이 되겠죠. 이 한양대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상권, 이 부분이 상권이 있고 또 한양대가 있고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다 보니까 임차 수요, 특히 원룸 수요가 많고 또 왕십리역 자체가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니까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들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이 유동 인구에 의해서 현재 원룸 수요가 아주 탄탄한 임대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행당동 19번지 일대가 되겠죠. 지하철 2호선, 6호선, 분당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왕십리, 바로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이 왕십리역과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사이에 위치한 상업 및 주거 용도로 혼재해 있는데 이곳은 당초 패션 특화 및 대학 문화 용도 활성화를 위해 왕십리 이제 민자역사와 행당도시개발구역 등과 연계한 통합개발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 민자역사가 들어오고 이게 통합개발이 원래 계획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상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개발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고 있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슬럼화가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외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과거 아주 높은 권리금이 형성이 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권리금, 그러니까 상가의 권리금이 이제 거의 바닥 수준에 이를 만큼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이제는 준비하고 시작하면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민자 역사 건너편, 바로 이곳인데 여기에 1번, 11번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 이곳 기존 상권이죠. 이 기존 상권이 있습니다. 이 기존 상권은 그대로 아직 살아 있고요. 물론 과거와 같이 활발한 상권은 아닙니다만은 이쪽 기존 상권은 그대로 아직은 활발한 이런 상권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이슈는 필수 불가결하다. 여기 또한 개발 이슈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인들의 이제 그 생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 삼부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이쪽 위쪽에 보면 세림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 세림 아파트, 두산 아파트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재건축들이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지요. 현재 왕십리역 철도 유휴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이죠. 바로 동부권 광역 중심이 쿼드러플 역세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뭐예요? 경전철 노선이 하나 더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개의 철도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역 이 역사에는 각종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입점이 돼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제 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대규모되고 또 현대화된다고 하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그러면 민자 역사는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난주 제가 3주 전이었죠. 수색역 역세권 또한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색역 역세권 또한 마찬가지로 철도의 유휴부지를 이제 뚜껑을 덮어서 거기에 이제 삼성동의 코엑스와 같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서 민자 역사에 대한 조그만 상권이 아니고 큰 상권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배후 수요를 고려한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이제 완공이 되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적 네트워크들이 이제 상당히 발달하게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 유휴부지의 역세권 개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역세권 개발에서도 청량리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수색 역세권,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들이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역세권 개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상권이죠. 바로 1번, 11번들이 있었던 기존의 유휴상권과 재래시장 상권들이 있는데 이 유흥시장과 재래시장 상권에서 일이 보통 넘어와 버렸어요. 빅플렉스. 바로 이게 뭐예요? 민자 역사가 있는 곳으로 상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양대 상권도 또 죽어버리고 한양대 상권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이제 꺼려하고, 왜? 슬럼화되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상권들이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슬럼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교통도 편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민자 역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에 유휴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더더욱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왕십리 상권의 주축은
지하철 1번 출구와 반대편이 11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대로변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동과 이 도선동, 행당동은 대로변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원가의 비중을 이제 차지했는데, 이 왕십리역의 상권의 유동 인구는요 30대가 2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대가 20.8%, 40대가 19.7% 뒤를 이었고, 주거 인구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남성이 51%, 여성이 49%.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은 20대도 28.7%가 이제 거기에 거주할 만큼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쪽 20대가 높은 것은 왜일까요? 바로 대학가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있으니까요. 여기는 건대, 그다음에 저기 그 한양대,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을 이제 통학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쿼드루플 역세권이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지게 되니까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이제 주변 지역에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번 출구 도선동 상정가 방향과 11번 출구 행당시장 쪽, 그러니까 이쪽에 유흥가 중심으로 된 것과 재래시장 상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비트플렉스 중심으로 이제 상권이 이동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다는 말은 이미 슬럼화되기 시작한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 되겠죠. 왕십리 뉴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미 완성이 돼서 사업은 끝났습니다. 바로 청량리의 가치를 청계천 바로 가에 위치해 있고, 상왕십리역에서 가운데 바로 왕십리역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개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33만 7천 제곱미터로 1차 뉴타운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주택 5,000호의 수용료가 14,000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 노선, 이제 쿼드루플 역세권에서 5개의 전철역으로 이제 전철 노선이 들어오는 왕십리 상계의 동북선 경전철이 이제 상계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곳 왕십리역까지 오게 됩니다.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게 되면 더더욱 교통의 여건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한전의 마장동 물류센터 용지의 이전입니다. 아마 그 인천 검단 쪽으로 이제 이전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마장역과 그다음에 왕십리역, 또 이 위에 거기 청량리역이 있죠. 여기에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청량리역이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전의 마장동 물류센터 용지 또한 이전을 할 때는 여기에 상당 부분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및 마장동 주변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전 물류센터 부지와 이 주변 지역의 가치는 더더욱 크고, 또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 축산물 시장이 있잖아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전 물류센터가 인천 검단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은 이들 지역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상당 부분 여러 가지의 그 개발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것이 왕십리와 또 청량리와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게 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